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오후 1시 1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사실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병원 근처에 있는 서울 일원 본동 주민센터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는데 오늘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투표장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사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한 거의 5년 가까이 복역을 했지만은 작년 말 특별 사면 그리고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도 회복이 된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었을까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은 절대로 찍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눈물을 씹으면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씹는다는 말은 제가 지난 연말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 간부들이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약 13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 관련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국정원 간부들을 구속해가지고 실형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게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게 국가 의무인데 그걸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조사한 국정원 간부들을 실형 살렸으니까 그 중에 한 분 실형 살고 나온 분 이분은 방공전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고 생명을 걸었던 음지의 전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분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서 저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없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번은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를 지키느냐의 선택밖에 없다. 피눈물을 씹으면서 윤석열을 찍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200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요지는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과 오늘 이분의 선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면은 누굴 찍었을지 저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오늘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이 발탁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전투표 반대론에 사실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씨의 사전투표 반대 선동에 뺨을 때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씨는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 봐가지고 법무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황교안 씨가 위원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그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의가 되니까 국회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분이 그때 소장이 퇴임해가지고 결혼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큰 재판에서 9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재판입니다. 야구는 선수가 9명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혼이 생겼으면 반드시 한 사람을 후임자를 임명을 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8명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재판을 하도록 방치한 사람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운동을 집요하게 펼치다가 며칠 전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 고발된 죄목이 뭐냐 하면은 자유선거 방해죄입니다. 사전투표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하면은 조작이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 행위를 방해했다. 참 이거는 파렴치범보다 더 나쁜 행위죠. 이런 걸. 그런데 고발당하고도 그 뒤에 계속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사전투표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는 바람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 편을 들어가지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뺨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자들 뺨 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걸어서 투표를 했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피눈물을 씹으면서 투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을 과연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느냐? 검사, 언론, 정치인들, 판사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검사는 특검의 주임검사로 기용된 이후에는 특검이 해산되는 게 2017년 2월이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최순실 씨죠. 최서원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관계를 조사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의 딸에게 승마용 말을 사준 것은 이건 뇌물이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 관계다.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 관계였다. 그러니까 최서원이 받은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 하는 이런 논리 구성을 했습니다. 법리 구성을 한 것은 역시 윤석열 검사가 관계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든지 구속했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